강원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 처음 발생해 돼지 2만 마리에 대한 매몰 처분이 시작됐습니다. 왜 우리가 살처분이라는 걸 대량 학살을 하나요? 유전자 다양성 문제거든요. 가상 실험으로 제가 머릿속에서 해보면 100%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실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건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도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때 제 기억으로 국회에서 무슨 공청회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제가 가서 한 말씀 이제 했는데 제 주변 분들이 평소처답지 않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진짜 굉장히 흥분해서 격하게 막 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에요.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을까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멧돼지들께서 단체로 비행기를 타시고 북아프리카를 다녀오셨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멧돼지들이 어떻게 북아프리카에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걸 우리 일반 돼지들한테 옮겨줬다는 겁니까? 앞뒤 맥락이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누가 옮깁니까? 비행기가 옮깁니다. 자동차가 옮깁니다. 사료가 옮깁니다. 사람이 옮깁니다. 멧돼지가 옮긴 게 아니잖아요. 뭐 이 얘기를 제가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막 질러댔어요. 그게 오래된 일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한 몇 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저 굉장히 흥분해서 떠들어댔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등장을 했는데 멧돼지가 원흉이라고 정부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거침없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멧돼지 사살해도 좋다. 한 마리 죽이는데 뭐 얼마씩 준다는 등 현상금도 걸고 뭐 그러더라고요. 환경부가 대책이랍시고 꺼낸 발상이 울타리를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DMZ 지역하고 백두대간 이 지역을 다 울타리로 둘러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00km에 달하는 철책을 만드는데 전체 예산이 한 1,800억 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어디서 발생했어요? 전라남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상남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울타리 바깥에서 지금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연구해 보니까 사료 안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얘기했잖아요.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4가지밖에는 없다. 처음에 제가 그 얘기할 때도 저는 혐의를 사료에다 뒀습니다. 마치 제가 예언한 게 적중한 것처럼 이번에 사료 문제가 이제 드디어 터진 거죠. 멧돼지의 이동을 막겠다고 만들어 놓은 철책 때문에 애꿎게 다른 동물들도 이동을 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거친 대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뭐 아마도 멧돼지가 원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정도는 이해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울타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또 논의를 해야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조류독감 문제가 대한민국에 처음 이제 터졌을 때,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손가락질을 하는 그 방향이 어디냐? 야생동물이에요. 조류독감 초창기 우리 정부의 확실한 방향은 철새들이 옮겨주는 거다 한 거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저 험한 데 사는 저 야생동물들, 저놈들은 보나마나 병원군의 득식을 거리는 나쁜 놈들일 거다. 물론 처음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철새가 역할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연찮게 철새들이 오리농장이나 닭농장 주변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후로 거의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는 걸 지켜보면서 철새들이 가져다가 주는 그 지극히 낮은 확률이 해마다 번번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건 별로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돼지열병이 터지니까 똑같이 반복하더라고요. 야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오로지 그 마음, 돼지열병도 지금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료에서 발견되고 철책 바깥에서 일이 터지니까 이제야 그러면 멧돼지가 옮긴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 딱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조류 독감 관련해서 그 살처분이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여러 연락들을 주셨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유, 그 살처분 문제 가지고도 국회 공청회에서 그때도 또 뭐 막 흥분해가지고 막 떠들었어요. 복지부에서 살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를 국장님이 하시는지 차관님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수만 마리를 죽여라 하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나는 그 최종 결재란에 사인을 하는 그분이 반드시 현장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두세 마리가 비실거리다가 몇백 마리가 비실거리다가 몇만 마리가 비실거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 그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복지부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구덩이를 파고 살아있는 아이들을 구덩이 속에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닭이나 오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구제역이 발병했을 때 소도, 돼지도 그런 식으로 그냥 살아있는 걸 막 들이밀고 그냥 파묻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잔인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복지부 직원들을 한 몇 사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면 그 구덩이 안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소리 지르던 그 오리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답니다. 잠을 청하려고 하면 점점 더 크게 들린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로 쏟아져 들어가는 그 오리들이 꽉꽉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할 거 아니에요. 농부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보살핀 자기 그 가축들이잖아요. 그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깡그리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정말 오열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살처분이라는 걸 대량 학살을 하나요? 유전자 다양성 문제거든요. 닭장 안에, 오리장 안에 닭들과 오리들, 우리가 기르고 있는 아이들이 한 양계장에서 아니면 한 그 농장에서 알을 받아서 부화시켜서 한꺼번에 키우는 거거든요. 복제동물 같은 아이들이에요. 한 마리만 감염되면 다 순식간에 감염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채로라도 시간을 줄여서 다 한꺼번에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개발한 건데 그걸 근본적으로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닭장 안에 오리장 안에 유전자 다양성을 올려주면 되는 거죠. 독감이 돌 때 온 집안이 한꺼번에 독감 다 앓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막내가 아프다고 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만 약 먹고 아픈 사람만 병원 갔다 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오리 농장, 닭 농장 안에 유전자 다양성 수준을 우리 인간 가족 수준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올려줘도 아픈 닭과 아픈 오리만 꺼내서 치료하고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우리가 기르고 있는 닭장 속의 오리와 닭들은 우리 인간 가족,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유전자 다양성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거의 쌍둥이들을 몇만 마리를 한꺼번에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5, 6년 전인데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가서 청중석에 앉아 있다가 제가 이렇게 손들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제안을 했느냐 하면 저한테 연구비만 주시면 농가 한 40곳을 제가 선정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20곳은 대조군으로 20농가에서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키우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섞어서 기르다 보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인간 가족이 갖고 있는 유전자 다양성보다는 높을 확률이 훨씬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픈 닭과 아픈 오리만 치료해서 다시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를 한 5년 정도만 제가 해보면 결과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교수고 저한테 연구비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연구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실험은 제가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가상 실험으로 제가 머릿속에서 해보면 100%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실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건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도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 큽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많은 애꿎은 우리가 기르던 가축의 생명을 깡그리 우리가 앗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진짜 할 짓인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한때 짤막한 소설도 써볼까 했었어요. 죽어가야 되는 그 오리 중에 한 마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우리가 조금만 문제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살처분을 해치우는 우리의 태도가 이게 과연 옳은 걸까?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거 봐라, 내가 십몇 년 전에 얘기한 게 이제 드디어 터졌잖냐, 쾌재를 부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산에는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철책들이 다 지금 이미 설치가 된 거고요. 그 철책 때문에 애꿎은 다른 동물들도 이동에 제한을 받아서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거고, 너무 안일한 대책이잖아요.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안일하게 문제를 이렇게 그냥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다른 해결책을 우리가 모색할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가 그걸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이제는 온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좀 마주 앉아서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어쭙잖은, 그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피해가 가지 않는 좀 현실적이고 박애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그런 현명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며, 구독, 좋아요, I love you.